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열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폭발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전국의 집값은 8주 연속 하락을 기록 중이며 주택 시세의 정점이자 바로미터인 서울 아파트 역시 거래량이 늘어난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전체적으로 약보합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1기 신도시도 훈풍이 불지 않는 모습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겠지만 110 대책의 다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무시 못할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불안으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비사업 단지들은 공사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쪽이 뜨겁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전자의 회복을 목전에 두고 꺾였습니다만 미국 주식 쪽은 좀 다른데요. 엔비디아가 그야말로 훨훨 날아오르며 연일 신고가 행진 중입니다. 반도체 주요 종목 ETF인 속슬도 월 저점이 한 6달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30달러대를 돌파했네요. 이러한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나 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와 GTX-A 개통을 앞둔 동탄 신도시 등 타 지역에 대비 그나마 상승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엄청난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평택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일부 지역을 제외를 하면 부동산 시장은 날씨만큼이나 냉각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화 서울의 봄은 누적 관객 수가 벌써 1,300만 명이나 되면서 연일 흥행 가도인데 부동산 시장의 봄은 언제 올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올 하반기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각 당의 후보자들은 부동산 살리기 공약의 어떤 실현 유무와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는 완화가 되고 혜택은 커지겠죠.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증여세 기준 완화의 파급 효과도 상반기를 지나면서부터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므로 고금리의 정점은 이미 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매매가와는 또 달리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요. 잘 생각해보면 부동산 대상승기가 시작되기 전인 2013년 이후 10년 내에 지금처럼 서울 아파트 갭 투자를 하기가 좋은 시절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인 아파트 매매가 상승과는 별개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진입장벽 두 가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를 제외하고 서울 아파트 비과세 기준인 2년 실거주가 사라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어디에 사시는 분들, 지방 거주자 분들이더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서 전세의 한 바퀴를 돌리고 나면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도 4개구 제외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오르면 또한 전세가율도 높아집니다. 전세 만기일에 역전세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초기 매수 비용이 확 떨어지는데요. 실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된다라는 것은 꽤나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 서울 아파트 진입부터 막아버립니다.
조정지역을 넘어 투기 또는 투기과열 지역으로 해서 각종 까다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돈이 있어도 못 사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수도권 주요 지역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커플링 현상이 강한 지역이 있죠. 예, 현재 하락기가 계속이 되면 올 상반기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반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를 초장기 투자 중인 사람이므로 신뢰성에 대한 보장은 못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산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C 대표인데요. 단 한 개 단지에서 약간의 하락이 있었고 나머지는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시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이마저도 잘 버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상승기만큼은 아니더라도 2024년 들어서 올해 1월 지금 한 20여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움직임이 제법 빠른 것만은 확실하고 거래 건수도 늘어나고 문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자, 물론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강력한 호재가 있는 다산 신도시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이 따라주지 않거나 좋지 않으면 다산 신도시 혼자만은 갈 수는 없겠죠. 해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다산 신도시의 상황을 긴밀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단지별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가 정리되어 있는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입니다. 매매 새로운 실거래가 올라와 있네요. 30평 전용 7사 타입에 23층에 7억 7천 매매 거래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사 타입의 거래량은 좀 더 활발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8사에 비해서. 지난주에 유승 한내들 센트럴에 새가 들어있는 실사 거래가 2건이 연달아 있었고요. 이편상 자이에는 요거는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7억 7천 거래가 새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세는 24평이 갱신된 건 3억 4천 하나 있었고요. 30평에는 없었고 34평에 5억 전세 거래에 있었습니다. 월세는 24평에서 3천에 160, 30평은 없었고요. 34평에 5천에 180 거래 올라왔습니다. 이편한 세상 다산입니다. 30평과 34평에서 매매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요. 전세 있었습니다. 30평에서 이렇게 갱신된 건 2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다는 점 감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거래는 4억 3천이 보이고요. 전세에서 좀 특이한 금액도 보이네요. 1억 6천. 갱신된 4억 6천, 신규 계약 4억 6천 있었고요. 월세는 없었습니다. 힐스테이트 다산입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래 실거래가가 이제 올라왔네요. 17층에 8억 9천 거래도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26층으로 8억 7천 5백 거래도 올라왔습니다. 자, 전세는 27평에서는 없었고 매매 34평에서는 5억 5천 신규 계약 있었고 갱신권 있었습니다. 월세는 없었습니다. 네. 자, 다산 롯데캐슬입니다. 매매에 한 주 동안 올라온 거래는 없었고요. 전세는 30평에서 갱신된 2건, 그 다음에 34평에서는 신규 거래들이 쭉 이렇게 다양한 금액대가 보이네요. 3억 6천대도 있었고 4억 3천, 4억 7천, 4억 8천. 자, 월세 30평에서 3건의 월세 거래가 있었네요. 3억 5천에 32건이 있었고요. 3억에 60, 34평의 월세는 없었습니다.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입니다. 전용 82, 84 있는데요. 매매 거래는 없었고 전용 82 타입에서 4억과 4억 5천 전세 거래 있었고 월세는 없었습니다.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입니다. 33평, 39평, 41평, 43평 매매에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요. 33평에서 전용 84 타입에서 전세 5억, 그리고 가장 큰 타입의 전세 8억 거래, 이렇게 2건의 전세 거래에 올라와 있습니다. 월세는 없고요.
다산 자이 폴라리스입니다. 매매 새롭게 올라온 거는 없었습니다. 전세는 34평에 4억 5천 거래 한 건 보이고요. 월세는 없었고요. 다산 유승한네들 센트럴입니다. 매매 거래 아직 실거래에 올라온 건 없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곧 실거래가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세는 역시 새롭게 올라온 건 없고요. 월세 거래 5억에 180, 34평으로 있었습니다. 다산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입니다. 지금 새롭게 아직 올라온 거는 없고 34평 남향으로 정남향으로 저층 물건이 8억 4천에 거래된 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거래 올라온 거는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자, 전세는 30평이 4억 5천 거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월세 거래는 없었고요. 다산 이편은 세상 더 퍼스트입니다. 새롭게 올라온 매매 거래는 30평, 34평에는 없었고요. 전세 30평이 4억. 그 다음에 월세는 34평에 3억에 50, 4억에 15만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산 아이파크입니다. 매매에 올라온 거는 없었고요. 34평의 전세 거래가 5억이 있었고 큰 평형 38평형에는 갱신된 2건 6억 1,006억 그다음에 새로 신규 계약 5억 2천 있었습니다. 월세는 38평에서 1억 5천에 170 있었네요. 유승한네들 골든뷰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한 주간 새롭게 올라온 곳은 없었고요. 한양수자인 리버파크입니다. 매매 걸어 올라온 건 없었고 테라스 있는 세대죠. 11세대의 테라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1층에 6억 전세 거래 올라왔습니다. 월세는 없었고요. 지금 지구입니다. 다산 한강반도 유보라입니다. 7억 7천에 매매 거래 올라왔네요. 34평에. 지금 현재 지금 지구는 7억 5천에서 8억 사이의 거래들이 꽤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는 30평은 없었고 34평에 갱신된 건, 신규 계약 이렇게 좀 다양한 또 전세 거래 보입니다. 5억도 있고 4억도 있네요. 자, 월세 거래는 갱신된 4억에 25만 원 있었습니다. 펜트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31평에서는 매매 전세 월세의 움직임은 없었고요. 34평의 거래, 매매 거래가 7억 7,300, 7억 7천 두 건이 있었고 전세는 갱신건이 하나 있었고요. 월세는 이렇게 두 건이 보입니다. 펜트리움 리버테라스 1차입니다. 매매 거래 3건 올라왔네요. 7억 5천, 7억 5천, 7억 6,800. 자, 전세는 갱신건 한 건 보이고요. 월세는 없었습니다. 신한 이스빌 퍼스트 4레입니다. 직거래 올라왔네요. 6억 9,600. 그리고 매매 거래 7억 5천. 자, 전세도 4억 2천, 2억 9,200 갱신건. 월세는 없었습니다. 신한 이스빌 퍼스트 리버입니다. 매매 거래 올라온 건 없었고요. 전세가 갱신건 하나, 신규 계약 하나 있었고 월세는 없었습니다. 지금 지구의 지금 센트럴 에일린의 뜰입니다. 19층에 7억 거래 또 한 건 올라왔네요. 전세는 없었고 월세 5천에 175 있었습니다. 자, 다산 푸르지오입니다. 전용 5일 타입 21평에 직거래 한 건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6억 거래 있었고 5억 5,600 있었는데요. 이 건에 관해서는 특수거래일 것이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예외적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전세는 21평이 3억 6,500, 그 다음에 24평에 3억 5천 거래 있었네요. 그리고 월세가 이렇게 5천에 140, 2억 7천에 40, 21평에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실거래가에 올라온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매매 거래가 된 것들, 확인된 소식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편한 세상 자이의 5구 타입 7억 원 초반 정도의 거래가 된 거 보이고 있고요.
한양수자인의 저층 남향 물건이 8억 4천 거래된 거 있고, 유승한내들 84가 한 건이 더 거래가 됐고요. 8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푸르지오에서도 6억대 초반에 거래한 2건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해서 지금 다산 신도시를 꾸준히 보시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산 신도시를 팔고 싶은 분들은 팔고 싶은 상황이, 또 사고 싶은 분들은 사고 싶은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성심을 다해서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고 싶은 분들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언제든지 상담 환영이고요. 다산 신도시 내에서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 역시 환영입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다산 신도시로 들어오고 싶으신, 전세를 구하시거나 월세를 구하시거나 또는 매매를 구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 부동산 파트너로 연락주세요.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만나요.